500억을 벌어도 살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74년 5월 15일 부산 놀이터에서 사라진 5살 아들입니다. 이경희는 경희식품 78층 회장실 창가에 서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0억 자산을 일군 성공한 여성기업가로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50년 전 그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1974년 5월 15일 오후 3시 부산 영도구 청학동 놀이터에서 벌어진 일은 경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23살이던 경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5살 아들 현우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동네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경희는 현우를 이웃 할머니께 맡기고 출근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12시간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이웃 할머니로부터 현우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기대하며 놀이터로 향한 경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놀이터에 도착한 순간 경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소도 그네도 모래사장도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현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함께 놀던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아까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경희는 미친 듯이 현우의 이름을 부르며 동네 전체를 뒤졌습니다. 밤이 깊어도 비가 내려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후 담당 형사 최 형사와 함께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줬지만 현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나 체계적인 실종아동 수색 시스템이 없어 수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종 전단지를 수천 장 붙이고 라디오 방송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희의 절망은 깊어졌습니다. 밤마다 현우가 돌아올까봐 대문을 열어두고 잠들었고 아침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현우의 작은 신발과 옷가지들을 그대로 두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방을 정리해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희는 그때부터 현우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부터 시작해서 식당, 그리고 지금의 대기업까지 일궈낸 것은 모두 현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업이 성공할 때마다 탐정을 고용하고 수소문했지만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경희는 대한민국 여성 기업가 중 손꼽히는 성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마음 한편의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경희는 또다시 다짐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500억의 재산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만 못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봄 경희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조카딸이자 오랜 비서인 이지영이 부산시의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지영은 부산시가 추진하는 가족찾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0년대 입양 및 실종 아동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어릴 때부터 이모 경희의 아픈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가족 모임 때마다 빈자리로 남아있던 현우 삼촌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며 평생을 살아온 이모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자료를 정리할 때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수백 개의 파일을 검토하던 지영은 마침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4년 5월 15일 오후 부산 영도구에서 5살 남자아이가 실종된 바로 그날 해운대구의 성심교회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보호했다는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아이의 나이가 현우 삼촌의 실종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부 기록이었습니다. 보호된 아이는 키 110cm의 5살 남자아이였고 왼쪽 이마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으며 파란색 반팔 티셔츠와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특징들이 경희가 50년 동안 기억해온 현우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교회 기록에 따르면 그 아이는 며칠간 교회에서 보호받다가 박영수라는 초등학교 선생님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교직 생활을 하던 박영수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던 중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아 아들로 키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찾지 못했던 현우 삼촌의 행적을 드디어 발견한 것일까요?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박영수 부부의 현재 상황과 입양된 아이의 근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며칠 후 지영은 조심스럽게 경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희는 50년 만에 찾은 희미한 단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정말 현우라면, 그리고 그가 지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자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의 삶에 혼란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00억의 재산을 일구며 수없이 많은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자는 함께 더 자세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영의 철저한 조사 끝에 박영수 선생님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75세인 박영수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박영수 자신은 치매 초기 증상을 앓고 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희는 지영과 함께 박영수를 찾아갔습니다. 50년 만에 아들의 행적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는 순간이었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영수는 처음 낯선 방문객들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경희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자 노인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박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5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되살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5월 15일 저녁 8시경 아내와 함께 성심교회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던 중 교회 마당 구석진 곳에서 한 아이가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파란색 반팔 티셔츠와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왼쪽 이마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고 박영수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찾는다고 울먹였지만 정확한 주소나 부모의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리고 놀란 상태여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수 부부는 즉시 아이를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실종아동 신고 시스템이 없었고 며칠이 지나도 부모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는 박영수 집에서 임시로 보호받고 있었는데 결혼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고민하던 부부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점차 박영수 부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영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아이에게 정성을 다해 사랑을 주었고 결국 정식 입양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친부모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박영수는 경희를 바라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는 최선을 다해 부모를 찾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친아들처럼 사랑으로 키웠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희는 오히려 박영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이 해주지 못한 부모 역할을 대신해 준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박영수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경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현재 박현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으며 부산의 한 중견 건설회사에서 공사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도 신뢰받는 직원이며 12년 전에 결혼해서 아내와 고등학생 딸 하나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현우가 박영수 부부를 진심으로 부모처럼 여기며 효도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매주 박영수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박영수를 위해 요양원 입소도 알아보고 있지만 박영수가 집에서 살고 싶어 해서 가사 도우미를 구해주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희는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에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드디어 찾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고 다른 인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영수 부부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있는 현우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경희의 고민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먼저 현우의 현재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500억 자산가인 경희였지만 이번만큼은 돈보다도 신중함이 필요했습니다. 박영수로부터 현우의 직장과 집 주소, 그리고 생활 패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에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나와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면역에서 환승해서 직장으로 출근한다는 것, 점심시간에는 회사 근처 백반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까지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경희는 멀리서라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50년 동안 5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있던 현우가 이제 어떤 모습인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자칫 현우나 그의 가족에게 불편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했습니다. 지영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경희식품이 건설 관련 사업도 하고 있으니 현우가 다니는 회사와 거래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업무상 만날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500억 기업의 대표인 경희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50년 만에 아들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희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영의 치밀한 계획하에 경희식품과 현우가 다니는 대성건설 간의 거래가 성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희식품에서 새로 건설하는 공장 부지 조성 공사를 대성건설에 발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거래였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타당한 사업이었습니다.
현우가 공사부 과장으로서 이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경희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아들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중요한 사업 미팅을 진행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미팅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경희는 며칠 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행복해 보일까? 온갖 궁금증과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00억 자산가로서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경희였지만 이번만큼은 평범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지영은 경희에게 조언했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순수하게 사업적인 관계로만 접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차리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희도 그것이 현우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팅 당일 경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몇 번이고 헤어스타일을 정리하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너무 티나서도 안 되는 미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드디어 현우가 경희식품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경희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단정한 체격에 온화한 인상의 50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5살 때의 해맑은 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왼쪽 이마의 작은 흉터도 그대로였습니다. 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에서 명함을 받아드는 순간 경희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50년 만에 아들과 직접 접촉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경희를 단순히 거래처 대표로만 알고 있었지만 경희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00억보다 더 소중한 보물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차례의 업무 미팅을 통해 경희는 현우의 인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따뜻한 성격, 그리고 일에 대한 강한 책임감까지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박영수 부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키웠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경희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 또 양아버지 박영수를 정성껏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특히 박영수에 대해서는 친아버지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한다며 효도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경희는 현우의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한 것은 기뻤지만 자신이 해주지 못한 부모 역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준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우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경희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이미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0억의 재산도 아들의 행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우의 딸이 등교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다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수술비와 입원비로 상당한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현우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기에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경희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치료가 급한 상황에서 돈 문제로 고민하는 아들을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경희는 익명으로 병원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현우 가족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누가 이런 큰 도움을 주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익명의 후원자라는 것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이 일을 계기로 세상에는 천사 같은 사람이 있다며 감동해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영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들과 박영수의 증언,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까지 보고 나서야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50년 만에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현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당황, 그리고 죄송함이 복잡하게 엮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맸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박영수에 대한 미안함도 컸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에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걱정되었습니다. 경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들을 드디어 찾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현우에게는 이미 소중한 가족들이 있었고 자신만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500억 자산가라는 신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지만 어색함이 앞섰습니다.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사라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매일 밤 그를 그리워하며 잠든 이야기, 그리고 사업을 일으킨 것도 모두 아들을 찾기 위해서였다는 고백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현우는 경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동안 친어머니는 50년 동안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준 박영수 부부에 대한 고마움도 더욱 커졌습니다. 경희는 현우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그의 평화로운 삶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500억의 재산도 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우도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막연히 입양하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가끔씩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박영수 부부가 워낙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줘서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두 분의 부모를 모두 가지게 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50년의 시간을 모두 메울 수는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희는 현우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에 감사했고 현우는 자신을 이토록 사랑해준 친어머니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눈물로 50년 만의 재회를 확인했습니다. 경희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전했고 현우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혈육이라는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회 후 경희와 현우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하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현우는 먼저 박영수에게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영수는 놀라면서도 기뻐해줬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며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영수는 경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50년 동안 현우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현우를 잘 키웠는지 걱정스럽다고 했습니다. 경희는 오히려 박영수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이 해주지 못한 부모 역할을 이렇게 훌륭하게 해준 것에 대해 평생 고마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우의 가족들도 경희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친어머니를 찾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고등학생 딸은 갑자기 생긴 할머니를 신기해하면서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수술비를 지원해 준 분이 바로 친할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경희는 현우의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와 손녀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경희는 현우와 함께 50년 전 그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주변은 많이 개발되어 예전 모습을 찾기 어려웠지만 놀이터만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소와 그네, 모래사장까지 그때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경희는 현우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희식품과 500억의 자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했지만 현우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의 평범한 삶이 만족스럽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재산 상속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현우는 가족으로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희도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놀이터에서 모자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함께하고 손녀의 대학 진학도 도와주고 박영수의 건강도 함께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정을 나눠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경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500억의 재산을 일구면서도 항상 공허했던 마음이 드디어 채워진 것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현우의 5살 사진 옆에 이제는 50세가 된 아들과 며느리, 손녀딸까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되찾게 해준 하늘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5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 이제 경희의 남은 인생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500억보다 더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